보편적 가치, 그 전제하에서 통일을 봐야 되고 우리도 거기를 가야 된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형성된 새로운 병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음의 이의가 있고 또 그동안 통일에 대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 민주병통의 향방이 많이 정리가 되고 대통령께서 비핵 평화 한반도 형성하는 정책 목표가 또 정해지고 또 구체적으로 비전이 담대한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도 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이해됐으면 과목했습니다. 그 민주병통의 그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받으면 병통위원들이 국내외에 2만 한 2천 명 가량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 병통의 그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현장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문 건의하는 겁니다. 자문 건의하는 기관이고 또 이런 조직이 세계 136개국 국내에 또 17개 시도 또 2부 5도까지 해서 그런 공식화 된 적이 세계적으로 없는 조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그 분단의 현장에서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고 또 그것도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하에 기본 원칙 하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역할을 끌고 나가야 되고 또 거기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지역민들하고 현지의 그 사회 속에서 미국 사회 또 주류 사회 이런 곳에서 역할 분담을 좀 확실히 해서 그야말로 공공 외교의 그 책임을 맡고 가는 겁니다. 우리 병통 자문위원들께서는 이제 현장이 전부 있는 겁니다. 현장에 생업에 종사하고 전문가들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우뚝 서서 움직이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세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첫 번째로는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드리냐면은 좀 행동하는 병통이 됐으면 좋겠다. 또 액션 플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가장 무서운 것이 악어 그 축이 움직여서 완성되는 것은 그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에요. 침묵, 방조. 이제 그런 것은 좀 벗어날 때 됐다. 자기 주장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병통 그리고 목소리를 좀 시끌시끌해 놔야 돼. 나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과정이 존중돼야 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시기와 현재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움직이는 병통 위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싶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진행 속도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이 답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 그렇게 볼 때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그런 문제들이 정책으로 올라와서 그거인데 문제 저희들이 병통위원들이 전부 고민하던 부분을 모아서 각종 회의나 또 그 스타디한 내용들이 이제 본부에 들어오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분과위원들이 전부 있습니다. 와서 정책을 만들어서 또 건의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절실한 것이 남남 갈등입니다.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뭐 이념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녀 뭐 이렇게 또 지난 코로나 3년 코빅 3년이 가정도 그리고 또 기성세대와 그 젊은 세대들이 이게 완전 수직적으로 격차가 생기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법이 그런 부분도 상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의 길로 끌어가야 되나. 적어도 그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것이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통합이 돼서, 예를 들면 마차를, 말이 그런데 두 마리가 그런데 앞에 말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마차 자체가 날아가거든. 그런 상식적인 일을 너무나 알면서도 현장에 가면은 저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같이 함께 풀어야 할 그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기는 좀 걸릴는지 모르지만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가야 된다. 적어도 통일은 하나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통일 대북 정책의 키워드는 핵입니다. 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나가고 또 얼그러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난제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이제 평화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대안이 제시됩니다만은 지금 핵이 이렇게 상존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강화되고 있고 그런 작년에만 해도 저는 그런 또 ICBM을 쏘고 11월 달에는 보니까 하루에 25발을 쐈어요. 그럼 비용도 7,500만 불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은 그냥 이 균형을 취하자면 어떤 면에서 공포의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핵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정부에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런 그 미래의 핵과 연결된 그런 트러블이 진정이 돼서 서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들로서는 힘이 드는 거죠. 국민들도 좀 불안한 거 사실은 또 그런 것들을 균형을 좀 취하고 그래서 한미 관계 70년 동맹이 더 강화되고 또 거기에도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일 관계가 12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국내 여론이 일부는 또 국민 정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국익을 앞서서 그렇게 한미일 관계가 새로 별도로 안보 별도 형성되면서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평화 또 방어용으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관계가 70년 동안 전쟁 없는 7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발전이 되고 웅크라에서 그 원조 기관에서 분석하기도 한국 같은 데는 아무리 원조를 해도 언제 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겠냐. 쓰레기통이 장미를 구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멘트도 있고 합니다만은 참 열심히 국민들이 단합이 돼서 갔던 그 동맹의 결과가 아니냐, 그 바탕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미일 관계가 발전되면서 또 내용이 강화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이웃 나라 일본에서 그 불안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됐고 이제는 공개됩니다. 공개되고 주장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중추 국가로 가면서 나토의 정상과 회담하고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또 인도와 인도 차이나 뭐 이렇게 아시아 정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연대하는 가치의 연대, 외교도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또 질 자체가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 어려운 점 사실 많습니다.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국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 어두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동포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대한민국 조국이 어떻든 3만 5천 불 시대를 보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단합해서 왔고 또 그럼 정치 지도자가 앞장서서 그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통합의 시대, 통일 에너지를 좀 모아주는 그것은 좀 전 세계의 우리 동포들이 750만 동포들이 움직여줘야 하고 국내도
그 반성하고 또 어려움을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병통 그 어떤 방향이 통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대통령이 통치 철학에 따라서 우리 의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싱크탱크를 거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모두 얘기했습니다만은 비핵 평화 번영 그것이 정책 목표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끌고 갔던 거고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은 그 비전인데 굉장히 낮은 상태로 출발한 겁니다. 당장 핵 시설이 뭐 철거되고 없어지고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핵을 포기하던 그 의사만 있어도 그때부터 식량 지원에 대해 보건, 의료, 개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도 북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은 또 그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1994년부터 NPT를 탈퇴하고 나서 30년 무기를 만든 겁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갈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경제, 군, 이런 부분을 세 가지 그 강성대국하고, 경제대국, 이런 두 부분을 볼 때 핵하고 연결돼서 볼 때 사실 경제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그 어떤 훈련이나 연습하는 그 상황들을 미루어서 분석해 볼 때, 우리가 그 핵에 대한 엄청난 그 파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문제로 발전돼. 그러니까 이게, 외교도, 당사자 외교도 되냐면 타자 외교도 하고, 그런, 인도, 인태 전략도 나아가고, 국제적인 외교 무대가 아주 숨가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내도 이제 저희들 출범하면서 제가 이 현지에 온 것도, 미주 지역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기 사시는 교포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한테 많이 한국에 많은 배려가 되고 있었지만 이민사가 120년 전이었습니다. 재물포항을 출발해서 하와이 이민 떠나는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라든지 또 여기서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은 종명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미국.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게 방대하게 병통도 형성이 되고 또 서로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지만은 통일로 또 국가 이익이 어느 거냐 이런 것을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에 가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그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이제 원래 이제 미국 국민은 또 이것도 생각도 다를 수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산실이니까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그런 것을 느끼기가 좀 언론을 통해서 그냥 한국에 내가 살던 조국에 지금 위험이 있다,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절박한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민권자 입장에서 적어도 평통이원으로 함께 가는 분들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당장에 미국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엄청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통이라는 타이틀로 나갈 때는 그런 대통령의 통일 정책하고 궤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분단된 지 78년입니다. 정전이 70년, 한미동맹이 70년, 오랜 세월을 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 통일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지금 황혼이 돼서도 통일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런 절박한 우리 현실을 그래도 우리가 많은 외침을 우리나라가 받았지만은 900년이 받았는데 크고 작은 그럼 뭐 임진남부터 큰 거는 뭐 병자 호란 뭐 러일전쟁 이걸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그 해방과 분단 전쟁과 폐허 지독한 가난 이런 뭐 새마을 이렇게 하면서 근대화 과정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타이밍이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시아 조원에서 이런 성공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국민 또 그 민족성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잠재력도 있고 탤런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게 뭐 열강들의 패권 싸움이 됐고 또 우리는 지정학 경제권으로 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왔습니다. 오고 가고 물러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그런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고 또 방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또 대두되고 이런 국제적이긴 하지만 세계로를 바로 연결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도 엄청난 긴장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덜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런 각오와 철저함이 조금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통은 실질적으로 병통은 자문 건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바로 나가서 뭐 총을 들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엄연한 아니고 그런 국민 정서를 하나로 모으고 또 흩어진 에너지를 집중해서 통일 에너지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정부와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제 그런 방법과 정책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 의장이시니까 자동으로 의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밑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부의장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또 위기도 공유하면서 또 발전의 틀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가야 할 그런 숨가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길을 간다. 물론 소리도 나눕니다. 시끌시끌하고 또 반대도 있고 뭐 민주주의인데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의 길을 우리는 성큼성큼 가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주저할 수도 없어요. 뒤돌아볼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기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단계별로 작은 부분부터 해서 통합의 길로 가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인권 문제 같은 거 북한 인권 문제 굉장히 크게 그런데 그것도 민주사회에서 시민권자들이 그런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 병통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연대해서 또 유엔하고도 같이 이런 것들 손발을 맞췄고 이런 것들이 민주사회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도와주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호소도 드리고 또 현실도 이제 있는 대로 좀 정확하게 우리가 보자. 성층권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피드백이 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수준 높은 미주 시민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여가해서 좀 도와주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